네, 안녕하세요. 제 24회 데이터 콜라보 9월 6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엄문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데이터 콜라보에 데이터를 다 책임지고 계신 우리 엄경영 소장님, 엄문호라고 그러니까 이 집 자꾸 사람들이 사회자인 줄 알아요. 저 옆에 계신 분 지금 이 소장님이십니다. 이 지금 중요한 분석을 다 하고 계시는 소장님이시고요. 주말에 지금 민주당에 충청권 순회경선 결과가 다 오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55% 정도 얻었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일주일 전에 이 데이터 콜라보 생방송 하면서 네.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을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인용해 드렸어요. 네. 그 중에 하나는 테마주까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 이제 저희가 예측이 맞았다. 이걸 조금 자랑을 하고 싶고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판세를 가른 것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다 이렇게 예. 보여져요. 예. 네, 첫 번째는 사실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은 4050 세대거든요. 그쵸. 40대 50대인데 네. 이제 이 40대 50대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지난해 중반 이후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내 1, 2위로 치고 올라왔는데 이때부터 4050 세대에서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4050 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강력한 개혁 성향, 네. 강력한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비전이라든지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이 이 개혁과 진보를 요구하는 4050 세대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졌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네. 이낙연 후보는 이 4050 세대에서 스텝이 많이 꼬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해 말 기억나시겠지만 방송 중에 잠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잠시 쉬어가라는 잠시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우리 4050 세대분들. 네. 4050 세대세요, 또 우리 감독님도. 그런데 이제 4050 세대에 대해서 네. 이낙연 후보가 갈치자 행보를 보였다. 네. 기억나시죠? 왜 박근혜 사면론. 네,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지율 반토막 나서 네. 그나마 그래도 경선 전까지 지지율이 살아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행이었다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이제 격차가 크지 않았다. 네. 저는 오히려 60%에 근접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이 당내 선거에서 지나친 네거티브가 종종 맞습니다. 역풍을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될 당시에 네. 이인재 후보를 비롯한 한화갑 등 당내 다른 후보들이 네거티브를 세게 했었거든요. 네. 이때도 이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고 이제 보수 쪽이긴 한데 2007년 네. 2007년에 MB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이 BBK 다스 갖고 엄청 공격을 했었죠. 네. 그래서 벽을 못 넘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도 지금의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 안희정은 후보가 그쵸. 문 대통령을 많이 당에서. 공격을 했었죠. 그렇죠. 결국 네. 이제 문 대통령이 후보가 이제 문항이 됐었는데 네. 이번 선거도 백제 불가론을 비롯한 이 각종 네거티브 공세에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치중을 했었는데 네. 이것이 좀 역풍이 아니었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를 하나 들자면 사실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촛불 정부 시즌 2의 비전이 뭐냐. 네. 이제 이걸 요구하고 그런 있다고. 것 같습니다. 시대 정신. 네, 네. 시대 정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간에 기본 시리즈 3개를 내세우면서 이 촛불 정부 시즌 2에 대한 비전을 밝혔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질서 있는 차별화. 그쵸. 이걸 이제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반면에 이낙연 후보는 이 차별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이제 비전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지, 신복지 체계, 네.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네. 이런 거. 국가 근데 좀 비전 자체가 두루뭉술하고 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이런 것들을 제시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문 대통령과 척을지지 않으면서 즉 질서 있는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촛불 정부 시즌 2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네. 이것이 주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세 가지 분석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주셨고요. 사실 마지막 부분은 그 시대 정신과 관련한 부분은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왜 이렇게 지금 충청권에서조차 이 지금 이낙연 후보와 또 정세균 총리 후보가 이렇게 힘을 못 펴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인 것 같고요. 지금 살림 다 깨라고. 지금. 살림 다 부셔라, 부셔. 지금 글이 올라왔어요. 대표님이 좀 월급 좀 적게 주셔가지고 지금 살림 다 때려 부시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 네. 벌써 여기 저희 채팅창엔 다 간파가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권리당원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금 나온 이유, 특히 충남, 충북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음 주가 이제 슈퍼위크거든요. 1차 슈퍼위크, 여기가 67만여 표 선거인단이 지금 참여했는데요. 여기 지금 선거인단도 한번 전망을 해주신다면, 다음 주가 지금 대구, 경북하고 강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슈퍼위크. 네, 그러니까 토요일이 강원, 네. 그다음 대구, 경북. 네. 대구 경북 12일인가요? 네. 그리고 12일 날 이제 슈퍼유크라고 그래서 1차 선거인단에 대한 개표가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사실 이렇게 선거인단은 본인이 네. 내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캠프별로 이렇게 조직적인 동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한 80만 명?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동원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의사가 이렇게 이제 참여 열기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볼 때 이 권리당원이나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나 이 선거인단이나 네. 이건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럴 그래서 것 같아요. 네, 대략 충청도에서 나온 한 55%? 네. 이 정도 득표율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리당원이 충청권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권리당원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한 55% 됐거든요. 그래서 1차 슈퍼위크 때도 권리당원 득표율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냐. 그러면은 이게 호남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60%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호남에서는 네. 그래도 이제 이낙연 후보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네. 60%를 넘으면 호남이나 이낙연 후보가 좀 우울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 화학적 결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그쵸. 50% 중반대에서 마무리를 마무리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근데 50% 중반대 정도 나와 가지고는 본선 이길 수 없다. 지금 이미 당내에 2위, 3위 후보들이 이제 그 부분을 막 공격을 또 시작을 했어요. 지금 경선 중인데 또 네거티브야. 네, 그런 이제 공방은 좀 약간 억지에 가깝다. 네. 억지스럽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6명 중에서 55% 득표면 상당한 득표력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네, 이번 이제 충청 경선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네. 이런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경선부터는 네거티브가 상당히 줄어들 소지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개혁 선명석 경쟁을 통해서 포스트 경선을 준비하지 않을까. 포스트 경선이요? 네. 사실 이번 주 이제 지난 충청권 결과 보고 전략 수정을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200만 표 중에 8만 표인가? 6만 표인가? 6만 표 정도니까 앞으로 갈 길은 멀다. 이낙연 후보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체면을 살려주고, 네. 예, 그래서 5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틀리면 혼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60% 넘겨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게이트가 있다 보니까 이 판에 그냥 확실하게 그냥 대통령으로 그냥 완전히 근처까지 보내버리자 이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도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를 찐따를 만들면 네. 민주당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아마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배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아니 호남에서는 이제 좀 DJ 이후에 좀 어떤 차세대 리더들이 나와야 되는데 참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가 네. 조금 물러나고 네. 이제 그 다음 젊은 세대가 조금 성장해서 네. 이렇게 자기만의 정치를 통해서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아마 이번 선거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전망해 봅니다.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 체면을 살려줄 거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댓글이 지금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댓글이 바로 지금 펀치 원투 펀치 딱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12일 그리고 이제 추석을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호남 이렇게 가면은 대체로 이제 민주당의 경선의 그 대통령 후보는 윤곽이 잡히겠죠. 호남을 넘어가면. 뭐 어제 충청 경선을 통해서 사실은 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거의 확정됐다. 예.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더 네. 나아가서 질의멸렬한 야당 상태를 보면 예. 이재명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예약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호남은 안 될 사람한테 냉정합니다. 지금 글이 또 올라왔어요. 네. 자, 그래서 배려는 없다. 호남 냉정하다. 지금 호남의 표심이 그렇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니까 저희가 한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추미애 후보 상승세 요거 하나만 짚고 이제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걸 좀 보겠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충북권에서 지금 정세균 후보 권리당원에서는 앞섰어요. 네. 충남에서는 조금 부족했거든요. 한 200여 표 안 되게 조금 부족했는데 추미애 후보의 상승세 요거 어떻게 보시나요? 추미애 후보가 이제 그 충남에서 졌는데 네. 4위였는데 네, 충북에서 이제 3위권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네, 이것은 아마도 이제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시작된 네. 이른바 윤석열 게이트.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확산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대각선에 있었던 네. 추미애 후보가 새롭게 조명받은 게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추미애 후보는 거의 한 두세 달 전부터 재평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기대주예요, 지금. 네. 기대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관계 어떻게 할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서 우리 또 3위가 아니고 지금 1위를 했어요. 3위보다 더, 지금 3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보수 진영에서 1위를 한 홍준표와 관련한 그 국민의힘의 복잡한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또 KSI 전문가인 제가 오늘 그 조사 나온 거 정리해 드릴게요. TBS가 KSI 의뢰해서 9월 6일자 방송된 거고요. 응답률 5.6%입니다. ARS 조사예요. 이재명 후보가 28.0,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26.4, 홍준표 후보 13.6, 이낙연 후보 11.7, 최재형 4.1, 유승민 3.7, 추미애 2.5, 안철수 1.6 등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주 조사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한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게 지금 숫자가 지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거고 밑에 있는 게. 네네. 여기 위에 있는 게 이제 오늘 조사 결과인데요. 거죠. 지난주보다 지금 떨어졌네요. 네. 네. 29.1에서 28.0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순회 경선 결과가 이게 아마 금토까지 조사를 하니까 순회 경선은 거의 6시, 저녁 6시 다 돼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다음 주 되면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윤석열 후보가 27.4, 지난주 27.4에서 26.4로 살짝 빠졌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9.4에서 지금 13.6으로 4%포인트가량 올라왔고요. 이낙연 후보가 13.6에서 11.7로 떨어졌는데요. 요거 지금 순회 경선 결과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요게 다음 주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상승하고 이낙연 후보가 한 자릿수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약보합인데 요거 지금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도 상당히 지금 등락폭이 좀 달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 이 순회 경선에서 과반을 훨씬 넘게 득표했기 때문에 네. 다자 대결에서 30%를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조사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자 대결은 이미 이제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거의
다음 주 추석만 지나면 한 2주만 지나면 후보가 거의 군이 후보가 확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자구도니 뭐니 이제 이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진영구도니 뭐니 보기문항 다 이제 문항이 줄어들어서 좋겠네요. 조사회사들 앞으로 두 문항은 그냥 줄어듭니다. 특히 KSY가 이 조사문항 갖고 네, 맨날 애를 먹이는 애를 것인데. 먹였는데 이제 좋겠어요. 이제 그 맨날 애 먹었던 다자문항 이제 불필요합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하지 마세요. 필요 없고요. 이제 중요한 게 지금 그 범진보도 필요 없습니다. 이 문항도 안 하셔도 되고 범보수가 이제 앞으로 중요해집니다. 진영구도 이게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양자 대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본선 경쟁력 문항을 그 자기네 당 후보 뽑을 때 넣겠다고 했는데 그게 네. 양자 대결을 계속 붙여가지고 그 후보별로 4명을 네. 민주당 후보랑 붙여서 그 지수화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최종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자 대결이 앞으로 계속 중요한 문항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민주당 거는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보수권 그 살펴보면은 28.2 윤석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26.3. 유승민 후보 10.1이어서 뭐 오차 범위 이내고 이거보다 더 지금 중요한 게 그 뒷장에 경기신문이 RN서치에 의뢰하여서 9월 5일 날 발표된 범보수 적합도 추이에서 그 홍준표 후보가 32.5, 윤석열 후보가 29.1, 유승민 9.6, 최재형 4.1, 원희룡 2.3, 하태경 1.5, 장성민 1.4, 박진 0.6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 RN서치에서는 한 8명을 대충 그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8명을 벌써 뽑아버렸네. 뽑아버렸습니다, 그냥. 8명 하기도 전에. 아, 맞아요. 지금 뭐, 대충 보면, 눈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여론조사를 왜 해요, 지금. 그냥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근데 여기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누구요? 저기죠. 황교안. 아, 거기 그냥 아웃이네, 황교안 후보는. 어떤 네. 조사에서는 8위, 뭐 7위 이렇게 들기도 하는데 네. 황교안 전 대표가 이 결과를 갖고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다 근데 또이또이해요. 그냥 그 사람이에요. 또이또이하고 박진 후보가 올라왔다는 게 0.6인데 이분이 거의 지금 활동을 안 하지 않았나? 거의 안 했는데 지금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RN서치 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추석 전에 골든크로스 하더니 지금 골든크로스가 됐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결과?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요. 통계를 네. 보면, 그러니까 통계를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역선택이 광범위하게 개입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네. 윤석열 후보는 반민주당을 대표하는 네. 이 보수 대권 주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진보 성향이나 민주당 지지층에게 윤석열은 배신자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명백히 배신자인데 네. 이 배신자를 가장 열심히 때리는 게 누구냐? 네. 바로 홍준표 후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게이트 갖고도 이 윤석열 후보에게 홍준표 후보가 원투펀치 국민한테 날렸습니다. 고백해라. 네. 이렇게 이제 세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보수 주자들만 놓고 네. 여론조사를 하면 네.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우 당연히 때려주는 사람 그렇죠. 선택하죠. 그렇죠. 일단 네, 회초리를 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일단 배신자 윤석열을 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가 가장 세게 때리니까 네. 그 다음에 홍준표를 선택하고 네.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그 두 번째로 세게 때리니까 네.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를 선택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세게 때리는 사람이 최재형 후보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통계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략 한 30% 정도 그러니까요.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네. 민주당과 유사한 열린우리당, 정의당, 무당층에서도 거기서도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20대에서 50대까지도 많이 홍준표가 많아요. 그렇죠. 특히 20대, 30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야당 지지층까지 가세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갖고 홍준표가 자기가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마음에 안 들지만 홍준표, 네. 유승민도 이 통계를 왜곡해서 맞습니다. 무슨 골든 크로스니 본선 경쟁력이니 이렇게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홍준표 후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소가 웃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골든 크로스가 아니랍니다. 지금
이 지금 현재 이게 그 지지층 내에서의 이 후보 지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좀 늦게 나와가지고 근데 아까 제가 언뜻 들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6%? 그렇죠. 네, 아직 결집도가 안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빠질 그러니까, 반도 한 대 안 빠져.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국민의힘의 네.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은 그러니까 두 개층인데요. 60대 네. 이상. 그러니까 네. 유권자 비중으로 따지면 대략 한 28%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TK하고 PK인데요. 여기도 한 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층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부 언론이나 뭐 홍준표 본인 말대로 골든 크로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그 아직은 아니고요. 네. 오늘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윤석열 게이트,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네. 주가 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윤석열 부인을 언제 소환할 거냐, 네. 소환해서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요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윤석열이 후보가 될지 말지, 네. 그것의 향배를 가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위한 차도살이는 홍준표다. 근데 지금 아직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여기 모여 있어서 흩어지질 않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내적 갈등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지는 윤석열에게 보내고 있어도 그렇죠. 고민하겠죠. 예, 청부 고소 사건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청부 고소 사건은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사전 정보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데 네. 혹시 그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마침 김웅이라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당에다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지목된 김웅 의원이 지금 유승민 캠프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이 단절,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이런 제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아무래도 이제 김웅 의원이 유승민 캠프에 있고 그리고 이게 요걸 지금 밝혀내지 않으면 이게 또 상당히 논란만 있다가 그냥 또 이게 흐지부지 근데 흐지부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곧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아마 이걸 다루지 않을까요? 국감에서 다룰 것 같고 지금 당장 대검하고 법무부에서 네, 뭐 감찰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문건 생산 전달자로 지목된 네. 손중선 기획관에 대해서 네. 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감찰 조사라는 것이 내부에서는 거의 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서 걸러낼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발견하지 못한다면 뭐 검찰이 일부러 숨기려고 했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 제3자가 있다. 문건 생산과 이것을 김웅 의원한테 전달한. 그래서 만약에 그 연결고리가 없다면 당 내부의 권력 다툼에 의한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댓글창에도 내부 권력 다툼 같다 이런 좀 의견이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 프레지던트 쪽도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엄문호가 아니고 엄문어입니다. 네, 월드컵의 그 문어예요. 그 별칭이고요. 실제로는 엄경영 소장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맞습니다. 이게 그 내부 그 권력 투쟁의 일환인 것 같은데 그 전달한 그 손준성 이름 나온 그 텔레그램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원래 그 만든 사람 이름이 전달할 때 남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아는 분이 그거 보시더니 이 진짜 텔레그램에서 보낼 때하고 서체가 다르다고 그런 지적을 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이 보낸 자가 서체가 글씨체가 다르답니다. 진짜로 텔레그램에서 보낼 때랑.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렇게 뭐 화면 캡처를 하고 그냥 만든 거냐. 대표님 뭐 하신 말 있으세요? 각자 서체대로 맡기는 거예요. 거기 나온 거는 자기가 설정한 그 서체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 보냄자가 서체가 다르다고 한 거는 자기 그 핸드폰에 있는 서체에 설정하고 그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르다. 그거는 그럼 해결이 됐네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요게 일단은 그 손준성을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거기서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보면 네. 뉴스버스 주장 외에는 아직 그럴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네. 김웅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예. 뭔가 좀 그러니까 이 권력 다툼의 성격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제3의 외부 인사와
이제 문서를 생산했고 이것이 뉴스버스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론화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뉴스버스라는 데가 지난번에 졸리를 인터뷰한 인터넷 매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대표가 이진동이라고 이진동. 예. TV조선에서 그 뭔가 논란이 있어서 그만둔. 예, 맞습니다. 무슨 성추행인가? 미투 사건인데 그게 무혐의가 났다고 그래서 복직하려고 그랬는데 복직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인데 과연 그 매체를 얼마나 믿을 것인가 이것도 좀 논란이고 예.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정황이 갈수록 짙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한겨레도 단독 보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어저께 뉴스버스가 2차로 단독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보 무슨 정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약간 사설정보기관처럼 총장이, 그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자기 그 장모와 부인에 대한 것도 같이 문서 취합해라, 정보 취합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설정보기관처럼 다뤘다라는 거를 2차로 어저께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버스도 사실은 이 제보자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보자가 국민의힘 관계자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뉴스버스도 황당한 게 오늘 네. 이제 거기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라디오에 나와서 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니네가 밝혀라. 그러니까 이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언론중재. 왜냐면은 그 부분을 기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언론중재법이 들어가면은 취재원을 밝혀야 나중엔 까야 된대요. 근데 취재원 까면 절대 안 되잖아요. 취재원은 보호라는 게 그 기자들 사이에 불문율 철칙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언론중재법과도 또 연결이 되네요. 근데 진짜 이 말은 나온 김에 왜 갑자기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배에서 언론중재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거 전혀 다른 법인가 좀 그랬어요. 저는. 그것은 이제 아마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중재라는 것이 되게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언중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조금 이게 법 취지하고 이 법 제목하고는 법명하고는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기 댓글에도 이진동 기자가 당시 억울했다고 우리 진보 시청자들이지만 객관적으로 또 억울한 건 억울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의 골든 크로스, 윤석열을 앞선 거는, 요거는 약간 저는 착시라고 설명을 해도 되겠죠, 요거는?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착시고요. 이거 갖고 너무 이렇게 언론에서 경마보도하고 부풀리게 해서 지금 홍준표를 끌어올리지 마세요. 이게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파장이 큰 사건들이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이런 작당을 벌이는 언론사들이 있다면 요거 나중에 크게 심판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야말로 문제가 있는 인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홍발정 얘기를 잘 못하니까 우리 시청자 한 분께서 홍발정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홍발정은 이제 여자친구한테 돼지발정제 먹이려다 맞습니다. 실패한 것을 맞아요. 자서전에 썼다가 그렇죠. 제목이, 그러니까 본인의 별명이 홍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 홍발정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이 돼지발정제 앞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준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 표다. 이미 줬잖아. 이미 줬는데 왜 또 주냐. 그래서 홍득표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홍준표는 절대 안 됩니다. 윤석열도 안 되지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영감탱이, 이런 이상한, 하여간 이분도 망원 제조기예요. 영감탱이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영감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분도 사실은, 그리고 이분이 여기 지금 프레지던트 댓글에 보면은 여성에게 너무 약점이 많다고, 홍발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표가 아주 지금 비호감 최고입니다. 이분도. 자, 그래서 너무 이 지지율 자체를 인위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이것도 조작의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민주주의에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일단 두시면 안에서도 변동이 지금 크게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홍준표 후보 거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금 양자대결 MBS 조사가 지난 9월 2일 날 발표된 게 있네요. 지금 여기 양자대결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42%, 윤석열 35%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29에서 한 30대
40대 초반 요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유진을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앞으로 크게 딥 임팩트가 한 번은 올 거다. 추석 전에 올지 후에 올지. 근데 추석 전에는 모르겠어요. 그 본인이 뭔가 얘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윤석열 게이트와 이 윤석열의 지지율의 상관관계 요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점검해드렸던 것처럼 네. 윤석열 후보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네. 그 이유는 TK, PK 영남권을 비롯한 60대 이상에서 네. 이 핵심 국민의힘 지지층이죠. 여기서 이제 크게 변동이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뉴스버스가 보도한 윤 검찰 사주 의혹. 네. 여기서 이제 얼마나 윤석열 후보가 개입이 됐냐. 그리고 그 부인 김건희 씨가 소환돼서 구속 기소될 거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지지율이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않다. 네. 이게 이제 해명이 되면 추석 이후에도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이 전국 지표조사도 충청도 경선 결과가 반영이 안 됐죠. 네, 네, 이게 그래서 반영되면 30% 넘어갑니다. 네, 이번 주,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방송분부터는 아마 반영이 돼서 네. 이재명 후보가 크게 그러니까 오르지 않을까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여기 40% 중반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이게 이낙연 후보 지지가 빠지는 게 이재명으로 일단은 가거든요. 예. 2대 계집애라고도 했대요. 지금 댓글창에. 2대 계집애가 뭡니까 도대체. 이래서 이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응원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홍준표 후보와 관련한 거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의 빅데이터 분석. 요거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이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죠. 네. 이재명 후보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주와 비슷하고요. 네, 새로 들어온 단어가 송도안이라고. 송도안이 지금 인권위원장. 인권위원장. 예. 네,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이 적극적으로 원모에 나서면서 네, 두 분이 올라왔네요. 예,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이진동이 새로 올라왔어요. TV조선. 예. 그러니까 뉴스버스 발행인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주로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네, 범죄와 관련.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윤석열, 홍준표 연관어인데 네. 홍준표가 되게 치고 올라와서 같이 넣어봤는데요. 여전히 개그맨. 그 지난 방송 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개그맨 시험을 봤다. 네. 그 다음에 윤석열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략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네,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방궁인가요? 이게 참 저기 홍준표 거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아방궁이죠. 아방궁이 왜 올라갔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홍준표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신조어들을 네.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어렵게 당을 지켜왔는데 네. 다른 주자들을 비판하면서 네. 이런저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검색 수준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진돗개 당을 지켰다 당을 그런. 지킨 진돗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정치 지형과 판세 분석입니다. 요게 우리 그 엄경영 소장님이 심혈을 기울여갖고 지금 지난주에 예고하셨죠? 그 과거에 대통령 선거 관련한 그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지금과 비교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요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2002년 거랑 2007년 거 가져오셨어요? 네, 그 뒤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그러니까 다음 대선이 3월 9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3일 후 지금이 9월 6일이니까 거의 9월 9일이 되면 꼭 그러니까 6개월 남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과거 6개월 전에 여론조사 1, 2위가 어땠냐. 네.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쭉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볼 텐데요. 2002년 그래프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대략 한 7월 조사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쯤이요? 네, 네. 이게 한 5개월, 6개월 남은 시점인데 그렇죠.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유해창이에요. 예. 37%. 네, 빨간 게 이해창.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파란색이 노무현. 네, 노무현 대통령 24%. 24. 예. 그 다음에 정몽준 그러니까 파란 22. 네, 22 이렇게 네.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 직후에 정몽준 후보가 갑자기 급부상해서 네. 이제 3위에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 그 이회창 후보가 1위였긴 했지만 후보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후보 단일화가 10월쯤, 네, 10월 말쯤, 11월. 예, 11월에 네, 했습니다. 11월 23일 날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 후보 전 단일화 전 두 사람의 지지율이 합치면 이제
6%포인트가 되는 거죠. 25대 25여가지고 예, 예. 예, 거의 50이에요. 네, 50, 거의 50. 예, 이회창 32입니다. 그래서 네. 단일화하면 이긴다. 이래서 이때 단일화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때 이제 6개월 전 그 데이터도 둘이 합치면 46%다. 네.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 합치면. 네. 그 결국은 이제 49%를 득표해서 네. 2%포인트 차로 1.2%인가 뭐 그 차이로 이겼어요.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6개월 전에 1위가 거의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07년에도 보면 네. 대략 6개월 전이면 한 7월, 네, 7월 정도. 6월, 7월이잖아요. 네. 6월, 7월인데 이때도 이명박이 1위를 하고 네, 있고요. 네, 이명박 후보가 당시에 41%. 네. 그리고 이제 2위는 조금 혼선이 있었어요. 이해창 네. 후보가 25%. 근데 이분이 이때 무소속으로 나왔죠. 네,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당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가 최종적으로 26%. 그래서 네. 대선 6개월 전 1위였던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다. 예. 이게 2002년에는 대선 6개월 전 후보가 당선이 될 뻔했는데 단일화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네. 바뀐 거예요. 사실 네. 2002년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노무현 후보가 투표 전날까지 지는 걸로 거의 예측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예, 네, 네. 모든 조사들이 다 이해창이 이는 걸로 나왔는데 단일화가 마무리되고 노무현 후보가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이게 따라붙기 시작했다가 이게 막판에 단일화를 깼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 날 저녁에. 예, 저녁에 깼는데 이때 이제 거의 크로스 일어나고 막 되게 이해창 후보하고 완전히 그 초박빈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마지막 단일화 깰 때 그 20대, 30대들이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투표장에 수직 상승해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사실 천우일조로 당선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잘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네, 부산에 살던 20, 30대가 네. 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서울로 와서 투표를 하고 그때 그런 일이 아니 왜 비일비재했어요. 자기 동네 그 학교가 이제 네, 돌아가 그러니까, 있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사전 투표가 네, 없었으니까요. 우편 투표 못 하게 되면 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방학 때니까 12월이니까 내려가 있던 친구들이 열받아서 막 상경에 가고 투표하고 그날 12시부터 이게 수직 상승한 그게 결국엔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2007년에는 1위 하던 후보가 결국 끝까지 1위를 했습니다. 네. 2012년에는 2012년에도 되게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네. 6월달 보시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이 8월이지만 8월. 대선 6개월 전이면 6월이잖아요. 네. 이때 박근혜 후보가 37%였어요. 네, 그때 1위를 하고 있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22, 안철수가 22, 문재인 후보가 11. 예. 근데 요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11월 말쯤 되면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를 하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먼저 제기하면서 네. 단일화 프레임에 빠져들어 버려요. 그렇죠. 이러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빠지고 문재인 후보가 이제 역전 국면에 이르는데 요 시기에 맞춰서 네. 안철수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해버립니다. 네. 그게 11월 23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요때 선거는 지금이랑 이제 거꾸로 대자비처럼 돼 있는데 네.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비가 좀 덜 돼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면서 이 문재인 후보가 선거 1년 전에 갑자기 예. 대선 후보로 소환이 돼요. 예.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도 당시에 준비가 조금 미흡했다. 네. 그리고 반면에 박근혜 후보는 이제 안정적으로 당을 장악하고 있었고, 네. 김종인 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죠. 경제 민주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 이슈화하면서 예. 이를테면 국민들에게 이제 약간 사기 비스무리한 그렇죠. 사기수를 폈죠. 네. 크로스오버 전략을 펴면서 사기수를 펴갖고 거기 넘어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017년. 2017년은 이은영 소장님이 한번 설명하셔도 네, 더 잘하실 텐데. 2017년에는 여기 뭐 문재인 후보가 왜냐면 2012년에 이 선거 증거에 대한 충격이 거의 한 6개월 갔어요. 이때 다들 들어 누웠어요, 진짜.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우리가 사기당한 것 같다. 그 투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심들을 가졌었고 한 6개월 정도 진짜 멘붕이 와가지고 정말 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충격파가 있었는데 2017년에는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하고 문재인 후보님께서 굉장히 그 당시 독하게 선거를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 2017년 1월부터는
완전히 그냥 독주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6개월 전이면요. 네. 여기 6월하고 10월하고 사이가 좀 맨 밑에 그래프가 있긴 떠 있는데 하지만, 네. 요 중간쯤 이제 8월인 거잖아요. 네, 8월. 예. 네, 네. 이때도 그냥 계속 독주를 하셔가지고 그 안철수 후보가 이때 게임이 안 됐어요. 그때 단일화하면서 보여준 거에 대해서 보여준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야 안철수는 속이 좁은 애다. 쟤는 대통령 하긴 글렀다. 이래서 이제 이때 거의 바닥을 칩니다. 거의 지지율이 바닥이에요. 바닥을 치다가 요게 이제 나중에 조금 상승을 하죠. 나중에 좀 추격을 하는데 어쨌든 결국에 되신 분은 그 문재인 후보님이고 이때 이제 당이 다 쪼개져 갖고 후보들이 뭐 정의당 따로 나오고 안철수 따로 나오고 또 홍준표 나오고 유승민 나오고 바른정당하고 해갖고 다당 구도로 해서 문재인 후보님이 1등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선거 6개월 전 대략 9월이라고 이제 그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때 문재인 후보가 한 20% 정도. 그러니까 경선 전이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조금 낮았던 거죠. 경선하고 네. 나서는 30%, 40%, 38%, 40% 이렇게 거의 40% 전후로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1위를 확고히 지키고 있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올해 2020년. 거 자료를 네. 보시면 네. 이제 대충 이 20대 대통령이 누구냐 네. 이게 예측이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대략표 한국갤럽 갤럽 거랑 통계인데요. 지금 예. MBS 갤럽 건데요. 예, 갤럽 거죠. 요것도 지금 한 6개월 전으로 상황을 보면은 네, 지금 9월이죠. 9월 그러니까. 지금이 6개월 전 상황인데 네. 이재명 후보 24, 윤석열 19, 이낙연 후보 8인데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당이 소속이기 때문에 요게 결국엔 합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큰 표차로 이길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과 2007년 중간 어디쯤 네, 그 사이에서 이제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측하기로는 한 3%포인트 정도 이길 거다. 예, 그렇게 우리가 5%포인트 5% 정도. 예, 예측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 양당 구도로 가면은 결국에는 이 다 결집할 만큼 결집을 하기 때문에 안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역대 선거로 보면 6개월 전 투표일 6개월 전에 1위 하는 후보가 결국에는 끝까지 1위 꼬린이 들어간다.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2002년만 좀 달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그 결과는요.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볼 때 한 가지 이 난제가 남아 있어요. 어떤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이 정권 교체 지수가 여전히 높다. 높아요. 맞습니다. 이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이것도 이제 조금 최근에 이게 그 코로나19 확산, 언론중재법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네. 49대 37 조금 더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여당 후보 당선 기대가 37%, 야당 후보 당선 기대가 49%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연령별로도 보면 20대에서 크게 야당 후보 당선 기대가 많아요. 예. 52%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무당층 보시면 네. 야당 쪽이 51%, 네. 여당이 15%인데 결국은 이 무당층에서 한 그릇 날 텐데 네. 무당층의 비중은 20, 30대가 거의 50% 정도 된다. 예. 그래서 20, 30대 무당층이 내년 대선의 어떤 승패 키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이제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네. 20, 30대 무당층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은 20, 30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 30대가 부동층이면 50%나 되니까요. 30대는 40%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계속 구애 작전을 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세력 선호에서 좀 밀리는 건 어찌 보냐. 이렇게 정권 유지와 심판. 예,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프레지던트 시청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면 네. 한 10% 정도가 전후 한 2, 3%, 네. 10% 정도 내외면 네. 그러니까 거의 팽팽하다. 네. 오히려 이제 여당 쪽에 조금 플러스 요소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 포인트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크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0대가 보수화 내지 일배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대책이 없다 20, 30대 이거. 근데 그렇더라도 2세대가 또 2세대만에 갖는 뭐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시대 정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 끌어안아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대도 네. 남자는 국민의힘 지지가 많은데요. 네. 상대적으로 여성은 네. 또 민주당 지지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애송이가 너무 이 여성들을 이제 들쑤셔놔서 그게 성별로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든 반분해서 가져가니까요, 성별로. 근데 이 문제도 좀 민주당이 해결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젠더 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다 여성이다. 그래서 젠더 사이드라는 걸 또 여성단체에서 주장을 해서 이걸 또 증폭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젠더 이슈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과제죠. 네, 과제입니다, 과제. 네. 자, 그리고 오늘의 또 인기 테마입니다. 테마주와 대선 판세. 이거 시황 오늘 오전 9시 52분에 검색해서 아주 따끈따끈한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 여기에는 어저께 그 순회 경선 결과가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이낙연 테마주 동향은 네. 이재명의 일방적인 승리 로 이제 끝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이제 새롭게 이재명주로 부각되고 있는 일성건설, 카스가 갑자기 어제들 다 술 드시느라고 카스가 올라왔나요? 형지 엘리트 이게 네. 교복업체고요. 에이텍 TN 동신건설, 예. 이 밖에 이제 범ям건영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다 상승세에 있습니다. 어저께 네. 50%를 넘는 득표가 그렇죠. 반영이 돼서 예. 상승세로 이제 출발했는데 네. 이게 벌써 뭐 1시간, 2시간 전 자료라서 예.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이재명 주는 다 떡상 중이에요. 빨간색인데 이낙연 주는 다 떡락 중입니다. 네, 이낙연 전부 다 주- 파란색이에요, 지금. 네, 뭐 서원, 조현테크, 네. 남선 알미늄, 네, 이월드, 남아토건, 뭐. 네, 다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이낙연 테마주를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은 위험한 거죠. 위험합니다. 빨리 손절하세요. 네. 다음 윤석열, 홍준표 테마주. 요것도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앞에 있는 5개가 네. 히림, 애니, 능률, 덕성, 웅진, 싱크백, 웅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떡락 중입니다. 윤석열의 대표적인 테마주들인데 네. 대부분 떨어지고 있고요. 어떤 예. 주식은 또 이 바닥론,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예. 조금 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아마도 김건희 소환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게이트가 예. 어떻게 흘러갈 거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무혐의 처분 비슷하게 나면 네. 다시 오르겠죠. 예. 그 다음에 홍준표 테마주들이 지금 다 떡상 중입니다. 네, 3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3주째 오르고 있어요. 빨리 사세요. 이제 늦었어. 지금 사면 늦어요.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3주째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두얼, 한국선제, 경남스틸, 네. 홈세터, 홀딩스, 보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은영 소장님, 네네. 이은영 TV 구독자를 보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했는데 26,100명을 졸파했더라고요. 이은영 TV 떡상 중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5만 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진짜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요. 지금 제 TV 어저께 구독자도 늘어나고 동접자 수가 늘어나니까 프레지던트 TV 지금 4분이 일어났어요. 사장님한테 막 항의가 일어나고요. 우리 프레지던트 TV도 좀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매번 이렇게 이제 재미있는 통계 네. 그리고 정말 다양한 통계들을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시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네. 구독을 안 해주시면 이제 제가 계속 출연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예. 꼭 좀 이 구독 눌러주시고요. 시간 있다가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지금 검색창에서 프레지던트 TV를 검색하셔서 구독 네. 꼭 눌러주십시오. 지난번에 막 계속 구걸 방송 하셔가지고 2천 넘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2천은 넘었는데요. 2천 넘었죠? 그래서 저희도 10월까지 네. 10,000명 가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은영 소장님. 네, 10월까지 10,000명 가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왔는데요. 엄 소장이 막 대표님을 막 들이받고 계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네. 이은영 TV와 프레지던트 TV 구독 누르시는 동안 네. 그 시청자 의견 한번 살펴보시죠. 시청자 의견이요. 지금 네. 이거 아침에 따끈따끈한 거 맞냐고 지금 다시 한번 이거 진짜 따끈한 거냐고 문의가 왔고요. 2시간 지난 겁니다. 2시간 지났대요.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내가 산 거는 왜 다 떨어지고 있냐. 지금 줄을 잘못하셨어요. 빨리 줄을 바꾸셔야 돼요. 네. 자, 이은영 소장님, 꿈이 소박한데 꿈을 크게 가져라. 100만 가라. 지금 이 얘기신가 봐요. 네. 방금 구독했다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늘었나요? 지금 이거 한번 나중에 우리 끝나고 나면요. 이거 꼭 확인하시거든요. 몇 분 늘었나? 지금 구독했다고 하십니다. 눌렀습니다. 눌렀어요. 지금 그만 좀 하세요. 눌렀어요. 막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자, 여기 우리 또 프레젠트 TV도 지금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동접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추석 전 지원금 나가고 그 지원금 효능이 입소문 타면 정말로 무서울 듯. 이거 프레지던트 TV 떡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이거 이재명 후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같이 하시네요. 이제 하시나 봐요. 이분 지금 오늘 들어오셨나 봐요. 방송 같이 한 지 6개월이 됐어요, 지금. 구독 안 누르셨죠? 구독 꼭 바로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우리 상님. 네, 바로 구독 눌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구독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오늘은 어저께요. 사실은 토요일 날 저희 방송이 진짜 떡상이 돼가지고 동접이 5,000명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다 기운들이 없으세요. 지금. 네, 또 주말에 음주를 많이 하신 것 같아. 지금 기운들이 없으셔.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예, 지금 구독하고 왔다고 또 얘기해 주시고. 황 기자님은 10만 구독으로 조국의 시간 현수막 10개 걸었대. 아, 이거 뭐 걸어야 되나 봐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 10만 구독 돌파시켜 주시면 조국 현수막 10개 걸겠습니다. 이런 거 지금 우리도 하나 내걸어야 되나 봐요. 공약으로 연구해 주세요. 연구하시고, 네, 현수막 뭐 걸지, 네, 그거 내걸어 주시면 만 돌파시켜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말에 진보 유튜버들 방송 잘 안 하는데, 이번에 그 경선 주말 순회하면 소장님도 방송하시라고 아이디어를 또 주십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방송하면, 예, 주말에 방송하면 만 넘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의견 주셨어요. 자, 오늘은 진짜 좀 기운들이 없으셔요. 어저께 너무 달리신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자, 지금 좋은 방송 어쨌든 감사하다 의견도 많이 있으십니다. 추미애가 2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도 추미애 의원님 지지층이 많으십니다. 예, 손이 고운 이은영님. 지금 내용은 안 들으시고 손만 보시나 봐. 보고 계시나 봐요. 손 얘기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손하고 어디가 손 뭐 모델을 해야 될까요? 팔찌 하나 더 끼고 나오세요. 네, 팔찌 하나 더 끼면 구독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재명 50% 될 것 같아서 추미애로 갑니다. 네. 아, 지금 가시면, 이렇게 이동하시면 어떻게 이재명 넘어가나요? 조금 더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숙고하시고요. 한 서울 경기쯤 왔을 때 좀 넘어가시면 안심일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실시간 댓글 다신다고. 네, 역시 시청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은 조금 이제 지금 어제들 많이 달리셔가지고 지금 이게 타이핑 할 기운들이 없으셔요. 네. 이해합니다. 네, 이해가 돼요. 아주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하고 시간 1시 종료하도록 할게요. 정당 지지율은 아직은 국민의힘이 안 빠졌어요. 이게 좀 빠질 법한데 아직은 안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KSOI 조사가 이게 좀 엄청 튀어요. 네, 엄청 튀어요. 그러니까 밑에 그 리얼미터 조사는 네. 그러니까 집 전화를 10%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격차가 별로 안 나잖아요. 네. 2.7%입니까? 이 정도 네네. 나는데 여기는 무려 7%. 이제 6.3% 나나요. 네. KSOI. 그래서 KSOI 조사가 너무 튀인다. 여기가 네. KSOI가 제가 쭉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PK 샘플이 굉장히 튀더라고요. 그래서 PK 쪽이 이 앞에서 응답은 뭐 민주당도 하고 뭐 홍준표 쪽 앞에서 다자에서는 민주당을 하는데 진영으로 가면 홍으로 몰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당 가선 또 국민의힘을 찍는 이런 패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PK 지역이 좀 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KSOI 조사는 그냥 트렌드로만 흐름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이게 진짜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튀는 게 좀 있어요. 지역별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아직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데요. 요게 윤석열 게이트가 진행이 되면 저는 정당 지지율이 좀 빠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네. 금요일까지 조사 결과니까 그렇죠. 반영이 안 됐어요. 예, 아마도 이번 주에 나오는 조사들은 예. 이제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갤럽 거 보면은 지금 33대 29예요. 여기는 지금 국민의힘이 낮아요.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29%인데 요게 조금 더 빠지면서 무당파층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갤럽 조사로 보면 무당파층이 한 26% 정도 되거든요. 정의당도 한 5%, 열린민주당 4%, 국민의당 3%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국민의당의 그 또 조명을 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조금 있으면? 아마도 네. 이제 뭐 합당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네. 여기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면 20대 그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죠? 어떻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이 좀 많이 안 나는데요. 요게 지금 성별로 아까 말씀하신 걸로 성별로 반분이 되면 양쪽으로 나눠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크게 뭐 비슷하게 갈 네. 가능성이 있어서 그 대신 부동층이 43%나 돼요, 지금. 네, 맞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20대가. 네, 그래서 20, 30대가 네. 국민의힘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다. 네, 좀 더 그렇습니다. 두고 봐야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대에서는 이 정의당이 제일 높아요. 6%. 그래서 아무래도 이 20대 여성들이 그렇죠. 정의당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올랐더라고요. 41.2. 그리고 역시 부정평가가 아직은 높아요. 55.7인데 이게 갤럽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41.7, 54.5 이렇게 네. 나왔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 방역 관련한 게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 측에서 오늘 그 차량 시위를 한다고 하거든요. 8일 날. 네, 8일 날. 네, 8일 날 저녁에. 네, 이번 주 금 수요일이에요. 네. 이 소상공인 관련한 지금 방역이 누더기 방역이 됐다는 지적을 이제 보수 언론 측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방역이 너무 지금 방역 그 이제 그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뭐 몇 명은 안 되고 이게 시간 어쩌고 막 이러니까 좀 짜증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위드 방역, 위드 코로나 요게 언제쯤 추석 지나고는 이제 위드 코로나 방역으로 넘어갈까요? 네, 오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데가 되게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국민 이제 70%가 접종을 완료하면 네. 정부도 위드 코로나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좀 불가피해 보여요. 위드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가는 예, 것은.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언론중재법이 문제가 좀 됐었고 네. 코로나가 이제 경제,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뭐 정체. 근데 사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임기 말인데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정무수석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으시니까 이게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그 이제 확정이 되면 그게 컨벤션 효과가 대통령 지지율 쪽에도 조금 반영되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아마도 이제 이번 주 결과부터 네. 이제 계속 그 이슈 뭐 기사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결과부터 대통령 지지율, 뭐 민주당 지지율 여기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 말 대통령 굉장히 훈훈한 지지율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 이유 3가지 그 중에서 이제 시대 정신을 통해서 따뜻한 차별화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그 차별화, 네, 질서 있는 차별화, 그게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통령 지지율도 유지를 하고 후보의 지지율도 유지를 해서 이게 그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가 추석 지나면은 좀 나올 걸로 제가 좀 전망이 되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1시가 딱 돼서 정시에 마무리를 하겠고요. 우리 그 프레지던트 TV 또 끝나면은 구독자 몇 명 늘었나 가장 먼저 살펴보시거든요. 자, 오늘 추석 민심 이제 그 밥상머리 민심이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이번 밥상머리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역시 윤석열 게이트가 될까요? 윤석열 게이트는 이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코로나 방역 지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은 그 밥상에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게이트와 더불어서 네. 홍준표가 윤석열을 진짜 역전한 거냐. 네. 이게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고 네. 또 실제 이제 대통령이 유력하다. 네. 이런 점들도 올라갈 것 같죠. 네.
지금 프레젠트 TV 댓글 보니까 지금 찍고 왔는데 2,009명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팁을 또 주신 분이 있어요. 이은영 TV랑 동시방송하면 시청자가 분산됩니다. 방송은 프레젠트로만 하세요. 지금 또 이 팁을 이렇게 중요한 팁을 주시면 어떡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이 동시 접속자가 네.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같이 예. 방송해야 됩니다. 같이 방송을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은영 TV는 정치적 중립, 여론조사 분석하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출연하는 새날 고발뉴스 김용민 TV에서는 민주당 지지합니다. 누가 지금 이은영의 정체성을 지금 또 의심하는 글을 올렸나 봐요. 저희는 중립기업 딱 밟고 엄근지 방송입니다. 네. 누가 이렇게 편파하지 않아요. 저희는 엄근지 방송입니다. 근데 이제 엄근지님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진짜. 우리 엄근지님, 우리 또 정세균 총리님도 아름다운 또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추석 전주라서 굉장히 지금 차량도 엄청 도로 나가면 차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엄청 선물 사러 다니시나 봐요. 바쁘시더라고요. 오늘 오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 데이터 콜라보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폰 2개 켜면 된대요. 통 2개. 폰 2개 켜세요.